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국어 강사 김승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국어 대비 커리큘럼 안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러해요. 2026학년도에 김승리가 보이게 될 변화, 김승리가 지향하는 변화를 하나의 단어로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자 하고요. 이어서 이제 올해의 강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영상에서는 너무 개별 강좌 하나하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각각의 강좌가 개강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다 촬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디테일한 정보들은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근데 이거 참 이 프라미스란 단어를 볼 때마다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2026학년도 영상 중에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영상이니까 제 나름의 어떤 다짐, 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어떤 제 약속, 이런 것들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6학년도의 김승리를 저는 인볼루션이라는 단어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조금 더 정확히는 김승리뿐만 아니라 김승리 국어연구소를 저는 인볼루션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요, 매년의 김승리를 정의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야 그래봤자 뭐 몇 글자 끄적끄적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한번 이게 뭐랄까요?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이후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저의 강의와 교재와 각종 서비스들은 이 키워드에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 하나 정하는 게 참 저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보시자마자 야, 인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단어의 어떤 생김새,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배경화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셔가지고 너 이 두 개 단어 갖다가 또 짬뽕했구만, 이걸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개의 키워드를,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innovation, 이제 혁신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evolution, 이제 진화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 두 개의 단어를 굳이 하나로 합쳤느냐? 혁신과 진화를 둘 다 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럼 왜 혁신이라는 단어를 어울리지도 않게 학원 강사 주제에 무슨 혁신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느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혁신이라는 단어는 물론 뭐 남발하는 사람들 혹은 남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참 그 의미가 무겁고요. 그리고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선점하고 있는 몇몇 인물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혁신 하면 뭔가 뒤이어서 이런저런 단어들이 막 이렇게 따라붙어요, 혁신에. 그러면서 몇몇 사람과 기업이 막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혁신 하면 이어서 혁신의, 이런 이 의, 조사가 딱 들러붙으면서 아이콘, 혁신의 아이콘.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또 사람과 기업이 생각이 나요. 뭐 한 분은 고인이 됐고 한 분은 현존하고 있는데, 고인부터 얘기해 볼까요? 혁신의 아이콘 누가 생각이 나시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잡스가 어쨌든 이 설립한 애플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고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애플 하면 잡스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정말 아주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핏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기업이죠. 그럼 현존하는 사람은 어때요? 물론 가끔 좀 기행을 벌이긴 합니다만, 누가 봐도 현존하는 인류 중에서 한 사람, 혁신의 아이콘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 스페이스X, 또 뭐 X, 이 트위터, 구 트위터죠, 그죠? 그런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을 끌고 가는 수장이죠. 일론 머스크, 누가 봐도 이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참 또 핏하게 잘 어울립니다. 근데 지금 혁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고 있는 국어 강사 김승리,
혹은 김승리가 몸담고 있는 김승리 국어연구소, 애플 김승리 국어연구소, 잡스 김승리, 혹은 일론 머스크 김승리, 테슬라 김승리 국어연구소. 저도 참 비루해집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혁신이라는 단어를 용기 내서 2026학년도에 김승리에게 갖다 붙였던 것은 꼭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해볼 자신이 있거든요. 여건도 어느 정도는 다 갖춰져 있고요. 뭔 뜻이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이거예요.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는 모두들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만들지 못하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25년이 되면 그래도 학원 강사를 한 지 이제 9년 차가 되거든요. 나름 뭐 이제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들을 되돌이켜 봤을 때 뭐 나름대로 느끼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참 힘든 기억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즐거움은 전년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음 해에 할 수 있었을 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저는 학원 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자부심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올해 저는 이따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런 게 있다면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근데 제 역량이 부족해서 만들 수 없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올해는 반드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랑할 게 진짜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를 제가 자랑할 때 가장 이 설레고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냐면,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가 만든 그 무언가에 저의 학생들, 저의 고객들, 사실 요즘은 동료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쓰는데 저와 같이 공부하는 제 동료들이 좋아하고 만족해하면 정말 그게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사실. 그거를 꼭 해내겠다는 뭐 제 다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볼루션, 진화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또 변화로서 적응해 나가는 게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데 어떤 생명체가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가만히 있다면, 물론 그 변화라는 게 뭐 그 생명체의 의지로서만 되는 건 아니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돌연변이가 있죠. 어찌됐든 변화하지 못하고 가만히, 환경은 달라지는데 가만히 있다면 결국 도태됩니다.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또 제 입장에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뭐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니까요. 이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끊임없이 환경이 변하죠. 학생들도 매년 변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우리 입장에서의 변화는 시험이 계속 변합니다. 어떤 해는 아주 극적으로 크게 변하죠. 어떤 해는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게 우리가 보게 될 수능이에요. 그리고 저는 참 이 그 변화에 제가 해왔던 것들을 많이 견뎌보거든요. 얼만큼 그 변화에 적합하게 내가 무언가를 잘 해냈지, 어떤 거는 나는 참 부족하게 잘 못했지, 계속 생각하고 잘해온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더 잘하려고 하고요. 또 부족한 게 있었다면 어떻게든 보완해서 그것마저 잘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evolution, 진화라는 단어를 또 선정을 했고요. 이 혁신과 진화를 동시에, 사실 뭐든지 두 개를 동시에 해내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반드시 해내겠다, 모든 걸 걸고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인볼루션이라는 단어를 2026학년도에 김승리를 정의하는 단어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인볼루션이 어떤 분야에서 있는 것이냐 하나하나 보고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EBS 강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EBS 강좌명이 KBS라는 강좌가 있거든요. 이거 방송사 아니에요. 카이스바이 EBS의 줄임말인데요. EBS 강좌에서의 첫 번째 인볼루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 이제 2025학년도 KBS 강좌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빅플릭스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은 다 제가 정해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빅. 제 이름이 김승리잖아요. 뭐 누군가는 이게 뭐 가명이다, 뭐 예명이다.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가명, 예명을 쓰겠어요? 제 본명입니다. 근데 빅. 딱 아시겠죠? 승리가 영어로 빅토리잖아요. 그래서 그 빅토리의 빅을 따가지고 온 거고요. 플릭스는 딱 보시자마자 아시겠죠? 넷플릭스의 그 플릭스를 따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빅플릭스라는 키워드를 KBS 강좌의 핵심 키워드로 제가 내세웠냐면 당연히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해야만 해요. 모든 강의와 교재는 시험 점수에 직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래도 뭐 넷플릭스만큼 재밌기는 당연히 어렵지만 그래도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이 EBS 연계학습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강의를 꼭 만들고 싶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제가 이 빅플릭스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1년 내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좀 어떤 아쉬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넷플릭스에 플릭스를 따가지고 왔는데 과연 나의 KBS 강좌는 넷플릭스스러운가? 물론 최대한 나름대로 정말 넷플릭스스럽게 흉내를 내보고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막 우스꽝스러운 짤 같은 것도 막 가지고 와서 또 줄거리 나름대로 또 짧게 요약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발연기 해가면서 열심히 강의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그것도 또 다들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강의 촬영하는 내내 계속 갈증이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재밌으면서 더 도움이 되고 특히 산문문학.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산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설 혹은 이제 극문학이라고 하죠. 뭐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희곡 시나리오가 있죠. 이 산문문학의 강의에 있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어떤 그 줄거리, 인물 간의 관계가 좀 선명하게 남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기를 쓰고 짤도 막 긁어오고 연기도 해가면서 강의를 해도 이거를 그렇게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키는 게 쉽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니까 1년 내내 사실 EBS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갈증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품었던 생각은 소망, 뭐 욕심은 정말 넷플릭스처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물론 제가 진짜 뭐 영화 촬영을 하고 그렇게 못하죠. 근데 영화를 만들 수는 없죠. 드라마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소설, 뭐 예를 들면 뭐 만세전이 있다고 했을 때 만세전을 정말 재밌는 어떤 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웹툰 말고요. 실제 어떤 배경음악과 움직임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본다면, 그리고 그 영상이 어쨌든 이 매년 제작하는 이 KBS 교재와 교재에는 줄거리가 줄글로 다 서술이 되어 있잖아요. 완벽하게 정합적이라서 영상 한번 딱 보고 줄거리 읽었을 때 정말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이 되는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그런 거 정말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 계속 빠져 있었고, 근데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그런 큰 변화를 중간에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2025학년도에 저는 그것까지 해낼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답을 계속 찾아가면서 드디어 이제 올해 2026학년도의 KBS에서는 이 소설과 극문학을 그게 현대 소설이 됐든
고전 소설이 됐든 희곡이 됐든 시나리오가 됐든 전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넷플릭스처럼 매주 몇 요일 몇 시 방영 그런 영상이 쫙 뜨고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편하게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들 있으시잖아요. 자투리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시간에 그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가볍게 줄거리 한번 쫙 정독했더니 그 소설의 내용이 머릿속에 완전히 이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각인이 됐다. 그런 서비스 한번 잘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EBS 문학 연기학습 하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올해 추구하는 저의 첫 번째 인볼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빅 리그입니다. 뭐 테스트는 이제 시험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빅 리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했죠. 그냥 뭐 김승모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2025학년도 대비로 총 8회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친 다음에 뭐 그 시험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채점 서비스죠. 근데 단순한 채점 서비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일단 이 전국 단위의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시험 치고 그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적당하게 보정하는 식이 아니라 평가원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어떤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론 표준 편차까지 주면 참 좋은데 그건 안 해가지고 평가원이 제공하는 이런저런 각종 데이터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를 치른 정말 수많은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잘 조합을 해서 알고리즘은 알고리즘대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데이터의 사이즈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상당히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한 서비스를 사실 이미 구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아마 올해는 정말 그래도 이 뭐랄까요? 사교육 업체들 중에서는 적어도 국어 영역만 놓고 보면 가장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작년에 이 감동이었던 건요. 이거 그래도 강사의 모의고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시중에 이런저런 회사들의 시험지가 아니고 강사가 물론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연구실도 이제 생각보다 되게 규모 있는 회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승리 국어연구소가 만들어낸 김승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의고사임에도 온라인으로만 입력된 데이터가 10만 8천 건이 넘었어요. 8회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온라인 강의만 하지는 않잖아요. 현장 강의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현장에서 제 어떤 대치동 현장 수강생들이 어떤 입력한 데이터 그리고 또 강남대성과 제가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대성에서도 제공되는 데이터 다 해봤더니 거의 15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입력이 됐었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크기의 사실 데이터예요. 근데 데이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어쨌든 그 표본이 모집단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기술적인 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서비스의 핵심은 얼마나 알고리즘이 점점 더 정교해지느냐. 근데 알고리즘이 정교해지려면 데이터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정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겠죠. 그래도 2025학년도는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한 발전이 있었던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해보니까 15만 건 정도에 만족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만 건도 해보고 싶고요. 50만 건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적어도 국어만큼은 어떤 시험지가 됐든 그 시험지에 내가 응시했을 때 전국 단위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보는 집단이 봤을 때 혹은 올해 9월 모의평가를 본 집단이 봤을 때 혹은 올해 수능 혹은 작년 수능을 봤었던 집단이 이 시험지를 봤을 때 그때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를 정말 정확하게 날로 더 정확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개선은 당연한 거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이감 모의고사가 함께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현존하는 수능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이감 모의고사와도 함께 합니다. 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소 8회차에서 최대 10회차까지 이감 모의고사도 함께 빅리그 서비스를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다 측정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예. 이게 저의 두 번째 인볼루션입니다. 예. 빅리그. 예. 그래서 이제 이감 모의고사와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가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16회분에서 최대 18회분까지 정말 16번의 수능을 친다라는 생각으로 정확한 위치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빅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드리기 전에 Q&A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늘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하고 또 늘 제 수강생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했었던 이 카테고리 중 하나가 이 Q&A입니다. 왜 그러냐면 Q&A의 핵심은 다들 아시죠? 일단 첫 번째는 속도예요. 빠르게 이 답변이 나가면 좋죠. 아니 그래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에 질문을 올렸는데 1월 1일 당일에 답변이 오는 것과 1월 2일에 답변이 오는 것과 1월 3일에 답변을 오는 건 그 어떤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의 그 뜨끈뜨끈함 그 정도가 정말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받을수록 사실 실질적인 도움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답변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혹은 답변 자체가 성의 없다면 혹은 그 어떤 답변이 강사의 강의 혹은 강사가 1년 동안 진행해 가는 이런저런 교재와 모순된다면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정확도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답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일반적으로는 속도와 정확도는 또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답변하고자 Q&A에 시간을 쓰다 보면 이 답변 처리자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떨어지고요. 또 너무 빨리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 정확도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Q&A를 담당하시는 쌤들을, 그러니까 조교들이죠. 조교쌤들을 많이 모셔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제가 2025학년도에도 정말 이 신규 조교쌤들을 계속 채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인데요. 나름의 노력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Q&A를 처리하는 쌤들을 늘리는 속도보다 제 수강생이 늘어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열심히 정말 이 연구실이 총력전으로 이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까지 도달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아마 모든 인강쌤들이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끊임없이 강사가 이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숙제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이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빨리빨리 조교 채용을 늘리거나 혹은 야, 이게 정확도 떨어져도 빨리빨리 일단 답변부터 해.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해 보다가 결국에 제가 답을 찾은 건 이 LLM입니다. 이게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줄임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챗 GPT 혹은 뭐 구글의 제미나이 혹은 이 어떤 이 클로드,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 텍스트 생성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좀 가져다가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근데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챗 GPT에 가서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GPT가 답을 해주는, 혹은 여러분들이 클로드라는 또 이 AI 모델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궁금한 거 물어봤을 때 클로드가 답변을 해주는, 즉 일반적인 이 빅테크 기업이 만들어낸 이 어떤 LLM, 그러니까 이 언어 모델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수준의 답변은 무가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해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야, 김승리, 그럼 너 지금 인공지능 가지고 언어 모델 만들어서 그걸로 답변 서비스 하겠다는 것 같은데,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근데 어찌됐든.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GPT 가서 물어보는 거랑 뭐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그러냐면, GPT가 김승리의 교재, 김승리가 써왔던 어떤 문제, 해설, 김승리의 강의, 그동안 김승리의 강의와 관련해서 나왔던 수많은 Q&A, 이런 것들을 학습해놨나요? 절대 아니죠. 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만들어낸, 왜냐면 제가 기술적으로 너무 또 딥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려볼 건데, 저희가 이제 VLM이라고 하는, 이제 Big Language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로드라고 하는 요 챗 GPT와 같은 이 생성형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클로드에게 김승리의 그간의 어떤 모든 교재, 그리고 김승리의 강의, 그리고 관련한 수많은 Q&A들을 여기다가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이 아니라 이게 팩트인데요. 저희 일반 이 조교쌤들, 물론 다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나서 그냥 툭 던지는 건데요. 정말 조교쌤들도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또 Q&A가 사람과 사람의 대화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좀 상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어떤 건 저희 조교쌤들 중에 누군가가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뭐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이 답변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혹은 학생의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예쁘게 쓰면 참 좋을 텐데 기분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이 글을 쓰시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종종 막 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쌍욕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양쪽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조교쌤들 가끔 막 마음에 상처 입으면 막 달래주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도 있었거든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저희 조교쌤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답변을 한다 한들 저희 조교쌤들이 김승리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의 물음을 김승리가 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원치 않는데 이러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가장 이상적인 Q&A 시스템은 그 강의를 한 사람이 그 강의의 주체가 그 교재를 만든 주체가 직접 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물리적인 이 신체를 가진 육체를 지닌 김승리가 하루 종일 매달려서 Q&A를 해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너무 기술적인 걸 제가 딥하게 말씀 못 드리고 지금까지 이 VLM에다가 김승리의 강의, 김승리의 교재, 그리고 김승리의 강의 교재와 관련한 이런저런 학생들의 Q&A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학습을 시킨 이 VLM 이거는 사실상 저는 김승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이 개발에 들어간 지는 꽤 됐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검증을 거치고 답변의 정확도를 테스트하고 그 과정들을 굉장히 길게 거쳐왔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정말 제가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제가 할 법한 말을 거의 그대로 합니다. 심지어 학생이 이런 의도로 질문한 것이다까지도 문맥적으로 전부 다 추론해냅니다. 그게 사실 이 GPT보다 클로드라는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거든요. 현조라는 텍스트 언어 모델 중에서는, 그러니까 텍스트 생성 어떤 기능 중에서는 저는 가장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김승리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어쨌든 어떤 질문을 하시겠죠.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김승리가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냥 인공지능이 내뱉는 답변을 그대로 받는 건 좀 싫으실 거고 이게 보니까 이 뭐랄까요 휴머니즘? 약간 인간스러움?
이런 것도 이런 서비스에서는 꽤 중요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꽤 많은 학생들이 또 실제 어쨌든 저희 연구실에서 일을 하시는 쌤들과 뭔가 상담도 좀 받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또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리 김승리가 할 법한 답을 한다 하더라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저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렇게 무언가를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또 거치냐면요. 이 답변에 대해서 다시 이 GPT-4, 정확히는 GPT-4O입니다. 챗 GPT가 다시 한번 이제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교로 제가 이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요. 기존의 Q&A 조교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들 중에서 정말 에이스들을 다 아예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직관적으로 설명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김승리가 답변할 텐데 그 김승리의 답변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GPT-4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한 번 더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 쌤이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인공지능과 사람이 또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 의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만져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학습이 되지 않았던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은 당연히 VLM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직접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최소 4시간 빠르게 답변이 나간다면요. 최대 12시간 절대 넘기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그 시간 내에는 1년 동안 모든 Q&A를 처리하는 게 제 목표이자 약속입니다.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인공지능이 정말 이 산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 내에는 무조건 모든 Q&A를 다 처리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제가 쌩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좀 더 붙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반영해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2026학년도 김승리의 인볼루션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빅플릭스, 빅리그, 그리고 빅랭귀지 모델입니다. 아셨죠?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좌 구성이죠. 그리고 사실 저 지금 이 얘기하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PD님은 진실을 아시는데 제가 오늘 이 커리큘럼 영상을 정말 거짓말 한 번도 하나도 안 보태고 한 100번 이상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너무 떨려요. 그리고 여기까지 처음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감동받아가지고 기쁩니다. 계속 잘 이어나가 볼게요. 시즌 1은 이제 개념 강의죠.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스텝 제로로 이제 오로브카이스 오리진이 있습니다. 12월 6일에 오픈할 거고요. 12월 20일, 늦어도 12월 한 25일 전까지는 완강할 예정으로 강의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2025학년도 수능 분석을 통해서 지문 독해, 문제풀이 감각을 형성하겠다. EBS 학습 전략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겠다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 지금 이 강의는 단순 수능 해설 강의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감을 잡으려면, 이 고3이 돼서 혹은 이제 N수를 시작을 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수능 국어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준은 결국에 그 직전에 치러진 가장 최근의 수능이에요. 그래서 그 수능을 저랑 정말 면밀하게 분석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읽기를 원했느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했던 거냐, 어떤 EBS 연계학습이 되어 있기를 전제로 한 것이냐를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면서 수능 국어 학습의 감을 잡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오리진이 시작이 되고요. 이어서 이제 오로브카이스 독서와 문학이 개강을 합니다. 12월 31일에 이제 독서가 오픈이 될 거고요. 1월 7일에 이제 문학이 오픈이 될 텐데, 야, 그냥 12월 31일에 둘 다 하든가 1월 7일에 둘 다 하든가 하면 되지 왜 이게 따로 노는 거야? 라고 이제 또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가 현장 강의와 스튜디오 강의를 이제 병행을 해요. 근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 강의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독서 강의가 있을 거고 문학 강의가 있는데요. 현장 강의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독서 강의는 홀수주차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은 짝수주차에 진행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만일 이대로만 업로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홀수주차에만 독서가 계속 올라가고 짝수주차에만 문학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뭔가 매주마다 학습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이 아쉬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제 독서는 짝수주차에 또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홀수주차에 또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매주마다 독서 문학이 다 같이 올라가요. 단 제 현장 강의의 개강이, 그러니까 2026학년도 현장 강의 개강이 12월 27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독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첫 주에는 부득이하게 독서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문학과 독서 혹은 독서와 문학이 계속 같이 올라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홀짝 혹은 짝홀, 예,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다 보니 이렇게 좀 텀에 어떤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원 기출 분석을 이제 위주로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정확히 읽고 빠르게 푸는 감을 앞에서 잡으셨잖아요. 지문을 어떻게 읽을 거냐,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럼 이제 그 경험을 계속 누적시켜 나가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평가원 기출을 봤더니 평가원은 물론 계속 시험은 변화해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와중에도 이런 것들은 일관되게 요구해 왔구나 하는 그런 프레임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누적할 거고요. 이제 보니까 Q&A에서 이 빌런즈는 어디 갔냐. 네, 사실 빌런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작년 커리큘럼에서는 이 스텝 1에 빌런즈가 들어가 있었는데 야, 이 빌런즈 어디 갔어? 없앤 거야? 네. 표면적으로는 없어진 듯 하지만 사실은 2025학년도 버전의 빌런즈를 조금 개정을 해서 빌런즈까지 오르브카이스에 전부 다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같이 잘 만들어 가면서 빌런이 뭐야? 악당들. 우리를 짱나게 하는 그 국어의 악당들. 그 빌런즈까지 이 오르브카이스에 다 녹여서요. 이 약점을 진단하고 극복하는 경험도 같이 누적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즌 1이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시즌 2는 이제 개념 완성입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이 4월은 한창 이 내신 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제 수강생들 중에서는 소위 정시 파이터 혹은 N수생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학습의 중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 3월과 4월 걸쳐서 계속, 즉 내신 휴강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강좌 이름은 테스티스 리듬인데요. 이런 취지로 만든 강의예요. 그러니까 오로브카이스까지는 한 지문 한 지문 단위로 잘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죠. 오로브카이스는 한 지문을 봤다. 끝. 또 한 지문을 본다. 끝.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한 지문, 자, 지금부터 9분 줄게 풀어보자. 시작. 9분 동안 빡 집중하고 끝.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리듬, 어떤 연속성이 없어져요. 다들 아시다시피 시험이라는 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45개의 문제, 독서, 문학, 화작 혹은 언매, 어쨌든 이 공통 과목과 선택 어떤 과목을 쭉 아울러서 이 80분을 갖다가 운용해 나가면서 타야 되는 어떤 리듬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진행하게 되면 리듬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고 또 벌써 요 시기 때부터 실무 위주로 우리 80분 열심히 실무를 진짜 이것도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적당하게 타협점을 잡은 건 최신 평가원 기출, 아무래도 23, 24, 25 학년도가 좀 위주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역대 평가원 기출 중에서 정말 고난도로 평가받는 지문들, 그런 것들과 리트 일부 그리고 제작문항 일부, 이거를 제가 적당하게 믹스를 해서 하프 모의고사 같은
TOEFL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분량이 더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지문들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리듬을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의 구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고 가 보시면서, 그러니까 한 지문 단위로 끊고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요 지문 보자마자 이어서 요 지문 보고 요 지문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템포를 더 올릴 수 있는가, 혹은 어떤 행위를 해야, 어떤 생각과 동작을 해야 이렇게 리듬이 꺾이지 않는지,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가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매뉴얼을 슬슬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읽고 풀었더니 이 제재를 어떤 비문학이라면 이 제재에서는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나는 이런 거에서 종종 실수를 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푸는 순서가 이런 걸 먼저 풀면서 가야 내가 좀 더 빨리 푸네, 뭐 등등등. 그런 매뉴얼들도 슬슬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멀리서 점점 보이는 6월 모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대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빅리그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거 일종의 물론 기출 위주이기 때문에 아마 N수생분들은 아 뭐야 기출 가지고 이런 거 왜 해야 돼?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지문들을 갖다가 왜냐면요, 풀어보셨어도 한 지문 단위로 풀어봤던 걸 또 푸는 거랑요, 여러 지문을 연달아 붙여놓고 푸는 건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플로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의 어떤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빅리그를 딱 적용시켜서 이게 만일 올해 수능 시험지였다면, 올해 혹은 작년 수능을 봤었던 모집단이, 물론 추정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 수능을 봤었던 집단이 지금 김승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시험지를 찾다면 아마 1등급 커트라는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몇 점이고 쫙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서 아, 내 위치가 여기쯤 되는구나. 김승리랑 오로브 카이스를 거치면서 그래도 이런 성장을 좀 해왔구나. 나는 이게 좀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잘 또 진단해 가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게 테스티스 리듬입니다. 그래서 3월 18일에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4월 중에 완강할 건데 아마 7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나중에 또 세부적인 어떤 요 정보들은 다 OT에서 전달 드릴게요. 이제 시즌 3입니다. 시즌 3. 이제 5월부터 8월인데요. 강좌 이름은 앱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키마 1, 2, 3인데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어떤 주요 독서 제재들, 그리고 주요 문학 작품들을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출제자의 관점이라는 거는 사실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학원 강사이면서 동시에 김승리 국어연구소라고 하는 어떤 모의고사 제작 집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뭔 얘기냐면 저는 늘 두 개 다 잘하고 싶거든요. 당연히 강의 제일 잘하고 싶고요. 컨텐츠 제작도 강사 개인으로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잘하고 싶고 나름대로 그래도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평가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그런 출제자, 제작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소재를 가지고 낸다면 물론 제 예측이 모두 다 맞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평가원이 보여왔던 행태들, 그리고 이 소재라면 이런 거를 써가지고 출제하는 게 그래도 자연스럽지 않나? 이럴 확률이 높지 않나? 올해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봤더니 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요 독서 소재, 그리고 문학작품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석을 해가면서 또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문학 같은 경우는 주요 대목들, 시험 보기 전에 뭐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한 번쯤 쭉 읽어둬야 될 주요 대목들까지도 전부 다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셨죠? 관련 제작 문항과 당연히 김승리 국어연구소가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감과 강대 K가 함께 합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감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국어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강대 K, 강대 K도 사실 컨텐츠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특히나 강대 K의 강점은 강남대성악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도 어쨌든 강사이면서 제작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강의를 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강남대성의 어쨌든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또 면밀하게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감과 강대 K, 특히 강대 K 참 어렵게 허락을 받았는데 두 회사와 또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앱스키마는 제작 문학에서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더 퀄리티도 높고 풍성한 구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리트 그리고 MDT 이제 법학 적성 시험이죠. 그리고 의치학 입문 검사입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EBS와 조금이라도 접점을 가지고 있다면 엮을 만한 것들은 싹 다 교재에 태워가면서 문제풀이 훈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기초 지식 체계를 여기서 완성하고자 해요. 쉽게 말하면 올 오브 카이스를 거치면서 독해의 틀을 만들고요. 테스티스 리듬을 거치면서 시험은 이렇게 운용하는 거구나 감을 잡으시고 거기에 이제 앱 스키마를 거치면서 EBS와 관련한 어떤 지식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넣는 겁니다. 저는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푼다 이것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식 체계 자체가 확장되면서 어떤 글을 만나도 어떤 작품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독자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시즌 4 이제 파이널입니다. 9, 10, 11월 뭐 정확히는 아마 9, 10월이 메인이 되겠죠. 그죠? 11월은 수능이 11월 13일이니까요. 요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게 이제 아수라일지라도라고 하는 요 파이널 강의고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아직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입에 담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오늘날의 저를 있게 해준 강좌는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올 오브 카이스고요. 두 번째는 아수라일지라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라일지라도는 강좌명 자체가 아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아수라장일지라도인데요. 너무 어감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장만 빼고 아수라일지라도라고 딱 이름을 지어놨는데 수능 시험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어떤 상황이 내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 과정은 모르겠고 그냥 눈앞에 수능밖에 없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일단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 싹 다 남은 기간 동안 아주 인텐시브하게 때려박아 보자.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강좌예요. 그래서 참 많은 학생들이 참 감사하게도 인정해주고 또 실제 수강 후기를 봐도 아수라일지라도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 그러니까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 경향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날은 뭐 당연히 11월 13일 수능 당일이겠죠. 반드시 해내야 할 어떤 생각과 동작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작품과 제재를 또 정리해 나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즌 4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이 큰 줄기를 보면 시즌 1,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선택 과목, 이제 김승리의 선택 언어와 매체가 있습니다. 12월 20일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디테일한 것들은 그 OT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특히 2025학년도의 참 큰 성과는 사실 이전에도 독서와 문학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2025학년도에 드디어 이제 제 언어와 매체도 학생들이 그래도 이 애정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보완하고 조금 더 컨텐츠 구성을 더 이 맛깔나게 잘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만족하실 수 있게끔 잘 구성해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2월 20일에 오픈하는데요. 야, 씨,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왜 2달이나 차이가 나? 근데 공부해 보시면 알죠. 화작은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좀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풀어야 될 문제도 많고요. 외워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화작은 상대적으로 뭐 암기를 하거나 뭐 많이 풀어봐야 되거나 할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월 20일 오픈 예정입니다. 아셨죠? EBS 연계입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EBS 강좌 이름은 KBS고요. K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는데 각각 3월과 8월에 오픈을 하고요. 제가 앞에서 인볼루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소설 및 극문학 전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재밌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즐겁게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만 조심해야 돼요. 재미만 있어서는 학습용 콘텐츠로서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줄거리를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각인할 수 있게끔 이 KBS 본교재와 완벽하게 이 싱크를 맞춰서 학습하실 수 있게끔 잘 구성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약간의 개정이 있는데요. EBS 연계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올해 이 KBS 교재는 전부 다 분석을 해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분석을 다 수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신 대비로 쓰시는 분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까지 고려해서 요 EBS 수특 혹은 수완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다 분석해둬서 수능은 물론 내신 대비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잘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월간지 이제 매월 승리가 있는데요. 입고가 되는 건 이제 12월 아마 27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입고가 될 것 같고 11월 29일에 이제 매월 승리 오리엔테이션이 또 촬영된 게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일별 그리고 주별 일정한 학습 루틴을 형성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시즌 1부터 3까지 아까 보셨죠? 예를 들면 시즌 1 올 오브 카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시즌 2 이제 테스티스 리듬이 있었고 시즌 3 앱 스키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 강의의 어떤 흐름 및 내용과 완벽하게 정합적이게끔 다 구성을 했고요. 특히 4월부터 8월까지는 중심축에 EBS 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감과 강대 K 이 두 어떤 모의고사와 제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콘텐츠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좋은 문제 그리고 정말 양질의 문제를 어쨌든 이감 모의고사를 쓰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 그리고 가장 좋은 문제를 꼭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의고사 이제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가 우선 있죠. 6평 대비 2회고요. 9평 대비 2회고요. 수능 대비 4회입니다. 작년에는 3평 대비 1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유효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실효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6월 대비 2, 9월 대비 2, 수능 대비 4수로 수능 대비를 좀 더 늘렸습니다. 아셨죠? 말씀드렸듯 빅리그 올해 한층 더 진화합니다. 알고리즘은 더 정교해지고요. 데이터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면서 아주 좋은 상호 피드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제가 만든 게 아닌 모의고사를 한번 해설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6평 대비 2, 9평 대비 2, 수능 대비 4개에서 6개 사이. 이거는 제가 이감 측과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읽기는 좀 쑥스러워서요. 그냥 요 하나로 저는 끝난다고 봐요. 컨텐츠 제작 회사에 속해 있는 이들이 10년 이상의 팀워크를 계속 함께 해왔다. 얼마나 숙련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국어 실전 모의고사라는 개념의 어떤 시작은 뭐 정말 좋은 모의고사가 시중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승리 국어연구소도 그런 이감과 같은 어떤 컨텐츠 제작 집단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집단이고요. 그래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국어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이감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약간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모의고사의 제작 과정에는요 뭐가 있냐면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의 컨트롤 타워는 당연히 저예요. 제가 어떤 독서 소재를 낼 것이고 어떤 문학 작품을 낼 것이고 이 독서 소재의 어떤 측면을 부각해서 어떤 구조와 어떤 문제의 유형으로 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디자인을 하고 이제 그거를 저희 연구실에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제작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의 컨트롤 타워는 당연히 접니다.
이감 모의고사에도 컨트롤 타워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만든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모의고사를 쭉 전체를 조율해 가시면서 디자인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제가 강의 준비를 해가면서 직접 그 출제 의도까지도 여쭤보면서 예, 이감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정말 최고의 해설 강의를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빅리그는 예, 동일하게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 1년에 16회의 모의고사를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예.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가 8회차가 있죠. 예. 이감 모의고사가 최소 8개죠. 예, 최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16개에서 18개 정도의 모의고사. 예. 특히 또 다른 두 회사가 만든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 강사를 통해서 보시는 건 저는 쉽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셨죠? 그렇게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길었네요.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가 1990년생이거든요. 예. 90년생은 말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예요. 예. 이렇게 절 만지시는 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말이 주인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릴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라고 전 이해했어요. 예.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달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약속인데요. 올해 1년 내내 제가 내세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예. Great Voyage 뭐죠? 예. 위대한 항해죠. 그리고 Great Result 위대한 결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참 이 말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학원 강사를 시작할 때는 좀 착각을 했었어요. 예. 내가 선생님인 것처럼. 예. 그래서 뭐랄까요? 처음 학원 강사를 시작할 때의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어울리지 않게 되게 정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개개인에 대한 애정, 예. 관심 이런 것도 참 많았던 것 같고 또 그만큼 서운함을 느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래 내가 주제를 알아야지. 나는 서비스 제공자인데 나는 그냥 책팔인데 뭐 나는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나의 커스터머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으로 최선을 다하자. 이게 과도기의 김승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 특히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사람이 점점 외로워지거든요. 예. 아니 외롭다라는 게요. 막 옆구리가 시렵다. 뭐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제 주변은 자꾸 다 변해갑니다. 예. 뭐 친구가 몇 없지만 다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 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뭐랄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멀리서나마 구경을 하죠. 근데 저는 물론 매년 혁신과 진화를 열심히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 저만큼 스케줄이 고정적인 그러니까 학원 강사만큼 특히 수능 강사만큼 1년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늘 매년 12월, 매년 1월, 매년 5월, 매년 8월, 매년 10월에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섬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눈이 가는 건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게 누구겠어요? 제 입장에서. 제 수강생들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나는 뭐 서비스 제공자야. 당신은 고객이고. 물론 그 태도로 늘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같이 고생하고 같이 항해하고 같이 결과를 손에 쥐고자 정말 노력하는 그런 동료로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제 동료가 가게 될 이 위대한 항해, 예. 그 위대한 항해에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여러분이 그 위대한 항해에서
정말 위대한 결과를 손에 쥐실 수 있게끔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뭐 매년 이 커리큘럼 영상 때 하는 말씀입니다만 두 가지예요. 제가 커리큘럼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거. 첫 번째는 내년은 없답니다. 내년은 없다. 나는 1년을 산다. 올해 6월, 9월 수능에서 나오는 그 결과들이 내 인생의 전부다. 두 번째는 내일은 없답니다. 암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날 저에게 부여되어 있는 저의 어떤 거룩한 사명이죠. 이걸 감당하는데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력을 다해서 내뱉은 말들 잘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의 항해에 누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